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상위 네. 20%에만 들면 저는 일단 수익은 난다고 생각하는데 지속적으로 상위 20%에 드는 게 어렵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 20%가 잘 나가지고 드는 게 아니에요. 80%가 안 해요. 그러니까 진짜 농담이 아니라 어떤 영상이 흥하잖아요. 맞아. 그러면 하루에서 한 3일 정도 이제 빡세게 하는 분들은 진짜 많아요. 수는. 근데 그거가 이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3개월이 되면 3개월쯤 됐을 때 절반 이상이 다 떨어져 나가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리면 개 중에 남아있는 게 15%에서 20%라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투잡으로 시작한다면 사실 이제 평일 저녁과 주말 이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 시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좀 괜찮은 거. 물론 이제 인고의 시간은 필요할 거예요. 근데 추천할 만한 부업이 있으시다면. 네, 그래서 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성공과 실패 케이스를 많이 겪다 보니까 이제는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바로 할 수 있는 거 말씀하신 대로 바로 할 수 있는 걸 해가지고 단돈 100원, 1000원이라도 벌어봐야지 사람의 사고방식이 바뀌고 그러면서 이거보다 더 효율적인 게 뭔가를 추구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뭐 반자동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지 처음부터 뭐 대단한 거 하라고 이제는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몸방향부터 시작하는 게 되게 유리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몸방향을 추구하냐라고 했을 때 성향이 만약에 I인 분들 내향적인 분들은 그냥 앱테크 하세요. 앱테크. 앱테크요? 예, 그러니까 구글에서 앱테크 추천 치면 다양한 앱들이 뭐 출사 체크하고 여러 가지를 했을 때 뭐 설문조사하고 뭐 여러 가지 했을 때 포인트도 주고 그다음에 코인으로 바꿔주고 뭐 이래가지고 그것들을 현금화 시킬 수 있거든요. 한 달 동안 이제 앱테크 여러 개를 동시다발적으로 했을 때는 몇만 원이라도 벌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외향적이다. 나는 퇴근 후에 밖에 좀 떠돌아다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근마켓 들어가셔가지고 보냉백 하나 구매하신 다음에 배달의 민족이든 쿠팡이츠든 도보 배달 하시라는 거예요. 예, 동네 도보 배달을 하셔가지고 단돈 얼마나 더 벌라는 거죠. 그것도 이제 매일 꾸준히 했을 때는 상당히 이제 한 달 지나고 보면 돈이 좀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시간 이렇게 써가지고 이 정도밖에 못 벌었네. 그러니까 회사 밖에서 돈 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성을 높여서 수익을 더 증가시킬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그때서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에서 반자동적인 것들을 한번 추구하고 노력했을 때는 회사 밖에서 벌리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훨씬 더 지속할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대단한 이상을 가지고 시작해버리면 작심삼일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와, 굉장히 현실적인데요. 저는 솔직히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블로그 이런 거 한번 써봐라. 유튜브 한번 해봐라. 막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블로그 유튜브 다 작심삼일이에요. 한 달 넘긴 사람 별로 없어요. 하긴 한 달 동안 말할 주제도 없고 아직은 맞죠? 세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그런 실패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런 것조차도 저는 이제 권장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진짜 쉬운 거죠. 정말 제가 네. 손이 있고 시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앱테크. 그렇죠. 그리고 다리만 멀쩡하고 조금 내가 돈 벌 의지만 있으면은 당근마켓에서 거래라도 한번 해봤으면 보냉백 사서.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이제 도보 배달이나 쿠팡이츠 도보 배달이나 이런 거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핑계대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잖아요. 당장 그냥 그렇게 해서 몇천 원이라도 벌어보면 이게 벌리긴 벌리는구나 이제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고방식이 일단 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다시 이제 그쪽으로 회사 밖에서도 돈이 벌러 이런 그 입력값이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때서야 이제 반자동, 자동 넘어가야지 이게 답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우리 문 대표님이 했던 얘기랑 정말 일맥살통한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사람들한테 온라인 비즈니스를 알려주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제일 못 버티는 구간대가 언제냐면은 딱 3개월인 것 같아요. 근데 왜 못 버티냐면 조금이라도 돈을 벌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안에 열심히 뭐 하는 분들은 나오겠지만 잘 안 해갖고 매출이 안 나와서 지레 포기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거랑 좀 연장선인 질문인데요. 추가로 돈을 벌려고 부업을 시작했는데 얼마 못 가서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 포기 안 하려면은 어떠한 마인드 세팅 그리고 어떻게 극복을 해야지만 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긍정문자인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염세주의적이고 굉장히 비관적이기 때문에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고요. 대부분은 망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이다라는 거를 저는 진정으로 말씀드리고요. 다만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면 그건 멘탈이 그냥 무너진 채로 그냥 끝나는 거고요. 세상 남 탓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세상은 진짜 만만하지 않고 녹록하지 않고 정말 엄청 빡센 곳이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거가 어떻게 보면 디폴트 값 아주 기본 값이라는 거예요. 실패는 디폴트다. 네, 그렇죠. 디폴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작은 장애물이 있으면 여기서 다 걸러 넘어져가지고 혹은 이거 보고 질짐작해가지고 그냥 아예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가다가 이거 넘어지겠죠. 한 번 넘어져야 돼요. 안 넘어질 수 없어요. 넘어졌을 때 와 XX 너무 빡세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진 상태로 그냥 있어버리면 이제 그거는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대신해서 살아주냐. 그치. 예, 대신 안 살아주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헤쳐가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이 문제인 거잖아요. 이거. 그러면 난 되돌아갈 곳이 없다. 여기서 일단은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한 번 더 해보든지 될 때까지 해보든지 아니면 그냥 아 이건 안 되는구나 하고 그냥 살아가든지 이 두 개 중에 하나. 근데 후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초반에 월급만 가지고 집을 못 사요. 현실적으로. 그거 그리고 뭐 정치인들이 한쪽 편만 드는 걸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이쪽 편 들라다가도 이쪽이 너무 와 하면 이쪽 편 다시 들고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바라는 엄청나게 막 엄청 오르거나 엄청 내리거나 이런 거가 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적당한 굴곡으로 계속 이렇게 가잖아요. 웨이브 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냉혹함.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만화책 중에서 도반모시로 카이지 있거든요. 아 그게 어떻게 보면 명작. 멘탈의 교과서예요. 도반모시로. 그러니까 이상한 뭐 경제학 언론. 정말 명저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오렌 버핏 책보다도 일단 멘탈 측면에서는 저는 도박무시로 카이지. 도박물질로 카이지가 멘탈에서는 교과서라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접목하셔가지고 멘탈 다 잡으시고 지금이 9회 말이에요. 그 카이지 끝나고 또 나오잖아요. 시즌 1 나오고 시즌 2 나오고 맞죠? 예. 그거 장난 아니에요. 그거 보면서 손에 땀 나면서 보잖아요. 만화책. 그러니까 그 작가 작품들이 다 그래. 그런 마인드로 이제 다 쓰신 거기 때문에 인생은 실전이다. 예, 인생의 거의 벼랑 끝에 몰린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남냐에 대한 것들로 쓴 책이기 때문에 예, 그 만화책을 멘탈 관련 측면에서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뭐라고 하죠? 그 스팀백이라고 하잖아요. 그 마리린이 받는 거. 한 3일 간단 말이에요, 그거. 3일마다 계속 그걸 계속 보시면서 충족시켜줘야 돼, 자기의 마인드를. 완전 현실적인데요, 진짜 네. 이거. 와.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옆에 있는 분을 굳이 소개 안 드려도 누군지 다들 아시겠죠? 자, 재테크와 부업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유명하신 정약용님 모셨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연예인 보는 것 같아. 저도 정말로 애청하는 유튜브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절약 그리고 또 부업, 재테크 이쪽 관련해 갖고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한 획을 또 긋고 있는 또 유튜버 분이시잖아요. 예, 근데 제가 뭐 그 돈에 대한 절약을 말한 적은 없고요. 항상 시간에 대한 절약을 말하고 있죠. 네. 예. 어찌됐건 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 많이 따라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또 경제적 자유를 또 이루기 위해서 한 발자국 가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진짜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를 위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소개를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절약왕 정약용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문준이라고 하고요. 네, 오늘 이렇게 뵙게 돼가지고 너무나 영광이고 오늘 또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최대한 잘 말씀드리고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정약용님의 유명한 유튜브 채널을 저희한테 한번 소개시켜 주실 수 있겠어요? 어떤 내용이고 뭐 이런 것들. 예, 아니 뭐 딱히 엄청 유명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뭐 그 조금 이제 설명드리자면 본업이 있고 부업이 있잖아요. 그럼 본업으로 월급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연봉 인상률이라는 게 뭐 매년 엄청 많이 오르진 않잖아요. 뭐 특수한 영업직이나 뭐 기타 어떤 직군은 뭐 그럴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5%에서 10% 정도가 최대 상한선이기 때문에 사실 월급만으로 내 집 마련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 지수가 있잖아요. 그거 월급 얼마나 모아야지 집을 마련할 수 있는가 지수를 봤을 때 최근에 이제 그 KB 쪽에서 나온 지수가 있어요. 그 대출자들의 어떤 그 데이터를 딱 모아가지고 KB에서 정리해준 데이터가 있거든요. 예. 거기 보면 14.1년 정도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서울 부동산 기준으로 해서 대단한 집이 아니라 그냥 20평대 내 집 마련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14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안 모아야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직장인들의 현실인데, 근데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그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하죠. 예,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거는 두 가지겠죠. 로또나 이제 어떤 대단한 운들을 노리면서 허송세월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주어진 환경이 이런데 그러면 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노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월급 안에서 그 구조 안에서 하기에는 이제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뭔가 소득이 하나 발생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부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부업이라는 걸 몰라서 못하는 분도 있으니 그걸 좀 소개시켜주면 사람들이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채널이죠. 저도 처음에 직장 생활을 했었거든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업을 선택하기보다는 사업을 선택해서 이 길을 쭉 한 10년 이상 온 거고, 이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이제 부업을 많이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그 투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퇴사 후 창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 트렌드였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퇴사 후 창업이라는 거는 성공하신 분도 계시지만 실패한 분들이 훨씬 많죠. 예.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 폐업률이라는 게 5년 내로 폐업하는 확률이 80%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그 길을 감히 이제 제가 추천해 줄 수 없는 상황인 거고 그렇다면 이제 퇴사 후 창업이 아니라 퇴근 후 부업을 해라. 예. 그러면 그거는 리스크는 적으니 그래서 부업의 수익이 월급보다 더 이상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창업으로 이제 나아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창업을. 예. 문 대표님께서는 회사 다니시면서 부업을 많이 했던 케이스인가요? 저는 회사 다니면서 부업을 했죠. 상당히 많이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약용 채널도 없었고 그다음에 뭐 부업이나 투잡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해봐야 뭐 이제 뭐 간단하게 그냥 맥주집에서 퇴근 후에 알바해라 이 정도의 어떤 조언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야근이 많고 주말 근무도 많은 업종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불가능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많이 하다가 제가 하고 있던 업이 영상을 만들어주는 업이었는데 원래는 제가 제작 파트에 있었는데 기획 파트로도 이직도 하고 해서 A부터 Z까지 다 만들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개인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한테 만들어주고 이제 돈을 받으면 부업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그것들을 했던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생겨난 파이프라인이 월급보다 늘어나게 되자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퇴사를 한 그런 케이스네요. 그렇죠. 아주 바람직한 케이스네요. 그렇죠. 저는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식으로 했을 때는 리스크가 적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소개해드리는 거지. 예, 뭐 리스크 있는 거를 사람들한테 굳이 뭐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도 저도 이제 겪어봤는데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초등학교 6년, 고등학교 3년, 중학교 3년, 그리고 대학 4년 해갖고 총 16년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렵게 해갖고 들어간 직장을 아무리 부업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그 타이틀을 못 넣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거가 반은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반은 저는 퇴사학교라는 곳에서 퇴사학교라는 곳이 뭐였냐면 직장인들이 퇴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이제 그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잠시 이제 폐업을 하긴 했는데 그 압구정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다양한 이제 직장인분들이 오셨을 거 아니에요. 보통 저는 이제 진짜 월급 적고 막 이런 분들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공공기관 다 쟁쟁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심지어 이제 그 KBS PD가 왔다니까. 의외네요, 진짜. 그리고 시장에서 시장 하시다가 시장을 이제 은퇴하시고 재하에 묻혀 계신 이제 나이 많으신 분도 오시고, 예, 그러니까 의외잖아요. 완전 의외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12년을 다니고 나서 좋은 직장을 갔단 말이에요. 예,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갔는데 막상 직장에서의 생활이 내가 꿈꾸던 그거랑은 다르다. 이거를 이제 알게 된 다음에 현타가 온 거죠. 그러니까 사춘기 때 겪어야 될 그거를 이제 겪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아가게 되면 나중에 스카이캐슬 보면 정준호가 50대인데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서 아, 엄마 나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이러면서 웃기거든요. 예. 50대 의사인데 직종 배경이.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나 저는 이제 거기서 현타를 맞은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구하면 행복할 거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왜 와가지고 퇴사를 하려고 하고 있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제 이 루틴 속에서의 궁극적인 거는 어디로 가야 되냐라는 걸 고민하게 된 거고 그래서 사실상 저는 그래서 직업과 직장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는 나한테 매달 얼마나 현금 흐름이 들어오느냐.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 가족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냐. 그리고 내 삶이 얼마나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냐. 요거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해가지고 그것들에 저는 집중하게 되었고 저는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거는 괜찮다 오케이 하게 돼서 그거를 좀 저는 권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사업하시기 전에 살짝 그 일했던 직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해오셨어요? 제가 이제 뮤직비디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뮤직비디오 회사는 야근이 상당히 많고요. 그럴 수밖에. 예, 주말 근무도 많고 일단 기본적으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절 제외하고는 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집에는 잠깐 잠만 자러 가는 거고 그러니까 거의 노예의 삶인 거예요. 현대판 노예. 예. 지금은 좀 달라졌다고 하는데 제가 그냥 최근에 또 만나가지고 들어보니까 뭐 그닥 달라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페이라는 단어가 되게 유행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네들은 너네 꿈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정도에 봐도 돼. 이런 느낌의 어떤 분위기, 마인드가 썩은 거죠, 진짜. 그리고 그래도 원래는 그래도 좀 이쪽에서 뭔가 꿈을 키워보고 싶은 생각도 있으셔서 입사하신 거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진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 대학 시절 같은 경우에는
그 직군을 했을 때 어떠한 생활 패턴과 어떠한 이제 환경값을 가지고 내가 사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듣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졸업해가지고 잘된 분들이 와가지고 뭐 특강으로 한 번씩 오는 거 정도니까요. 근데 내가 그 값에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이건 도저히 인간이 버틸 수 있는 환경값이 아닌 거예요. 단순히 그 꿈만 하나만 바라보고 하기에는. 제가 뭐 대단한 야망과 꿈 이런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아 근데 갑자기 뮤직비디오라고 하니까 네. 또 유명한 또 뮤지션들 뮤직비디오를 많이 찍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회사에서 다니다가 네. 딱 1년 다녔어요. 아, 1년? 네, 딱 1년 다니고 네. 1년 다니고 같은 영상 파트지만 그래도 좀 이제 퇴근도 가능하고 주말 근무도 가능한 곳들을 찾으면서 이직을 한 거죠. 광고 대행사도 갔다가 최종적으로 제가 갔던 곳이 어디냐면 공공기관한테 애니메이션을 납품해주는 회사를 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영상 산업의 구조를 보니까 제작 파트가 기획 파트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야간에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기획 파트로 가야겠다. 왜냐하면 기획 파트를 가서 제안서 쓰고 경쟁 PT 하는 법을 배워와야지 나중에 나가서 내 일을 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내 일을 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갔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라는 클라이언트는 퇴근 후에 연락을 안 받고 안 해요. 왜냐면 그분들은 퇴근 후에 연락을 하면 혐오해요. 네, 네, 주말에 연락을 하면 정말 싫어요. 클라이언트를 그런 사람들로 세팅을 해야지 제 자유시간이 보장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애니메이션 납품하는 곳들, 그러니까 주변에서 봤을 때는 왜 잘 나가는 회사에서 그런 데로 이직했냐,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곳. 근데 개인으로서의 삶은 내 자유시간이 늘어나야지 더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후자가 훨씬 더 그런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았다는 거죠, 저한테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되게 안정적인 직장이었는데 그 퇴사에 대한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내가 부업이 좀 잘 된다고 해서 영원히 잘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예전에 뭐 쓴 책을 보면요, 첫 월급이 인턴 때 83만 원이었고요. 정말 직장들 아무리 이직해봤자 200을 못 넘었어요. 아 그때 당시요? 네, 그 당시에. 예. 그게 몇 년 전이에요? 그 제가 퇴사를 하고 창업을 한 게 2016년 1월 4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5년은 연말에 퇴사하고 2016년 1월 4일 날 정확하게 이제 저는 이제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월급 200을 못 벌었기 때문에 어차피 부업을 통해 가지고 버는 돈이 훨씬 많은데 굳이 뭐 미련이 1도 없었겠어요. 1도 진짜. 없었죠. 아 그때 당시 그러면 그 정도 월급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가정을 이루시고 그때 당시 가정을 이루신 게 맞나요? 아니요. 그때는 이제 그런 거를 아예 제 채널에 1화를 보면 제 휴대폰으로 그 녹음 한명도 없이 정말 싸구려 폰으로 제가 찍어놓은 영상이 있는데요. 이렇게 살다가는 이제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가정은커녕 뭐 아무것도 이제 이룰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하는 이러이러하게 했다 이라고 뭐 이렇게 해놓은 자기 독백적인 영상이 있거든요. 네. 그런 환경이었죠. 저는 정약용 그 우리 문 대표님 보니까 저도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요. 저도 기획 파트에 있었어요. 경영기획팀에 있었는데 그때 한 달에 2번 쉬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2번 쉬고 그리고 별 보고 출근하고 별 보고 퇴근하고 여자친구가 잠깐 저를 보려고 회사 앞에 왔다가 진짜 한 2시간 걸려서 저희 회사 앞에 왔는데 진짜 20분 보고 다시 들어가고 그때가 일요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퇴사를 하고 싶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가다간 죽거나 결혼 못하는 노총각이 되거나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부업이나 재테크 관련해서는 우리 또 문 대표님, 정약용님의 그 채널도 한몫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좀 창업을 통해서 부업을 이제 해갖고 창업을 통해서 뭔가 이뤘잖아요. 근데 그거를 유튜브로 만들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었었나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네. 그 비극들이 싫어요. 자살률 1위인 것도 싫고 뭐 괜히 남들이랑 비교하면서 서로 스트레스 받고 사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인생 그냥 쿨하게 살자는 거예요. 근데 각자가 자기 인생 왜 쿨하게 못 사냐. 다들 그냥 어떤 값에서 자꾸 비교를 해. 비교 안 하면 되거든요. 비교 안 하려면 결국엔 내가 경제적으로 자립돼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이 풍족하게 있어야지. 어차피 나는 내가 이제 이 돈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남들이랑 비교 언제? 그러니까 그 값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그 값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현금 흐름을 증가시키는 거는 이제 부업인 거고 그렇게 생성된 현금 흐름을 막 하면서 막 플렉스하고 막 써버리면 사실은 안 모이거든요, 자산이. 네. 그래서 그 자산으로 더 불리는 거는 이제 재테크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최대한 소개시켜드리고 왜냐면 또 이제 인간이 다 죽잖아요. 네. 저도 죽을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없을 거예요. 이 영상은 남아있겠지만 저는 나중에 없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동시대 사람들한테 그래도 누군가는 이제 자꾸 뭔가 헛소리지만
뭔가를 계속 해줬다라는 어떤 근거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뭔가 작은 변화를 계속 주고 싶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목소리를 통해서 계속 변하고 비극 이런 데서 좀 벗어나서 좀 비교 없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려면 그래도 경제적인 자유를 조금은 누리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죠. 계속 이야기하신 그러니까 거예요. 돈 문제가 일단은 없어야지 내가 비교도 안 하고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안 주고 살아요. 그냥 어느 정도 내가 돈에서 자유로워져야지 다른 문제들이 상당히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적어버려요. 한 20가지 정도를. 근데 이 20가지가요. 결국엔 다 돈이 필요하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더래요. 결국에는 우리 인생에서 돈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엔 돈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라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돈으로 내가 벌어가지고 이제 해결하지 않고 뭐 혁명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한 사람도 있잖아요. 지난 세기에. 근데 그거 실패했잖아요. 그거. 공산주의 혁명은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어쨌든 우리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는 혁명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럼 주어진 틀은 어쨌든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세상에서의 나라는 아주 왜소한 개인이잖아요. 그럼 이 개인이 어떻게 그러면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럼 말씀하신 대로 행복이라는 건 돈으로 상당히 해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더 큰 이상을 하기 전에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까지는 다 사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세팅값에서 벗어나고 나서 더 큰 이상과 행복을 추구하자는 거죠.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부수입이 날 수 있는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게 뭔가 하나에 몰빵하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캐시플로우를 세팅하는 게 좋다고 영상에서 자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웬만하면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단히 뭔가 성공해 보이는 사람도 그 5년 뒤, 10년 뒤에 그 사람을 보세요. 그리고 스타트업들 중에서도 네. 한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기업 중에 5년 뒤, 10년 뒤 기사를 다시 해보세요. 작년에 그 5년 전, 10년 전 기사를 보다가 최근에 보면 사라진 데 되게 많거든요. 엄청 많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스타트업도 그런데 자영업은 더 심한 거고 일개 개인으로 돌아가면 더 심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주식 그 한때 강의로 되게 유명했던 분도 있잖아요. 지금도 필드에 남아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데리고 보라는 거예요. 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주식 쪽 분들은 진짜 1대1 맞짱을 저는 요청합니다. 1대1로 토론 맞짱 한번 떠봐요. 진짜. 나한테 와가지고 20년 동안 나는 정말 수익을 유지했다라는 분이 있으면 와서 진짜 1대1 맞짱 뜹시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 예.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저도 그 길을 가라고 하죠. 없어요. 예. 그러니까 네. 뭔가 하나에 몰빵하기보다는 여러 네. 가지 캐시플로우 세팅하는 게 낫다는데 저도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구매 대행으로 시작했다가 3년을 못 가더라고요. 네. 너무 좋은 시절이 3년 후에는 경쟁자들이 막 오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또 다른 나라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입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해외로 수출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을 만들고 그러면서 제가 뭔가 사업을 발전해 나가고 싶어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씩 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결국에는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파이프라인에서 비 내릴지 모르는데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해서 여러 바구니에 담아놨는데 그 바구니를 올려놓은 선반이 자빠지게 되면은 다 망가지는 거니까 아예 선반조차도 다른 쪽으로 부업도 한다면 완전 다른 분야의 부업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아주 공감 가는 말입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바일로 하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트래픽이 떨어졌어. 그럼 이쪽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부업을 하고 있는데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전혀 다른 뭔가 그런 것도 해보라고 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쪽 성향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쪽 성향의 일들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다른 쪽도 사실은 좀 이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해서 만약에 내가 하루 만에 1,000만 원씩 까이는 뭐 일이에요. 이러면 하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근데 이제 내가 시간 조금 들여가지고 하는 거 외에는 아무런 리스크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면 안 할 이유는 도저히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안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대단한 거 오늘 할 거 아니잖아요. 뭐 치킨 먹고 그냥 맥주 한잔 더 마시겠죠. 그거 잠깐 시간 쪼개가지고 이거 하고 뭐 안 되면 말고 되면 감사합니다. 뭐 이러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우리 정혜공님은 그 어떤 부업을 처음 시작해서 그리고 그 당시 했던 부업의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떤 기업이 있다는 거는 그 기업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이제 모델을 아주 작게 시작해버리면 하나의 추가 모델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부업을 시작했던 거고 영상을 만들어주는 대가로 개인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하다못해 뭐 결혼식 이제 비디오라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 제가 그 당시 월급이 200이 안 됐다 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 부업으로 그러니까 퇴근 후의 시간과 주말 시간 이용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납품하는 이 비용이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수익이. 그래서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퇴사하고 나서도
어차피 이 일을 하던 거였으니까 쭉 했던 거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벌 월급을 이때는 일주일 만에 벌었던 거예요. 영상에서 지금 채널에서 엄청나게 많은 부업이 소개됐는데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유효한 그런 부업들이 많이 있을까요? 아예 저는 이제 그 사람마다 성향도 다르고 내한테 주어진 조건 값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분야에 대해서 땀을 흘리고 파이팅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직까지 다 유효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버튼 하나 눌러서 이제 그냥 다 주세요. 그 다음에 감나무 밑에서 그냥 입 벌리고 그냥 이제 감 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냥 감 빨리 나한테 입에 떠먹여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무조건 안 돼요. 예, 그런 건 없죠. 없죠. 자기 노력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그렇죠. 시스템화 만들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최소한 이제 어떤 분야든지 간에 이쪽 분야를 했을 때 수익이라는 게 난다라는 게 증명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소개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감히 그분들한테 정말 사정 해가지고 그분들의 본인들의 수익도 다 인증하고 해서 그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했을 때 그걸 뭐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시고 실패하는 사람의 유형들도 되게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뭐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뭐 근데 뭐 진짜 그런 사람들의 특징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때요? 그런 사람들 특징은?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상위 네. 20%에만 들면 저는 일단 수익은 난다고 생각하는데, 지속적으로 상위 20%에 드는 게 어렵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 20% 잘 나가지고 드는 게 아니에요. 80%가 안 해요. 그러니까 진짜 농담이 아니라 어떤 영상이 흥하잖아요. 맞아. 그러면 하루에서 한 3일 정도 이제 빡세게 하는 분들은 진짜 많아요, 수는. 근데 그거가 이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3개월이 되면 3개월 때쯤 됐을 때 절반 이상이 다 떨어져 나가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리면 개 중에 남아있는 게 15%에서 20%라는 거예요. 일단 결국에는 시작하고 조금 버텨서 인내를 하고 조금 내가 뭔가 공수를 들이게 되면은 80%는 이미 안 하니까 충분히 여기서 어느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이네요. 그렇죠. 처음에 그 수익이라는 건 아주 코딱지만한 수익이기 때문에 그거에 만족 못하고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중간에. 근데 하다 보면 그렇게 수익들이 더 증가하게 되고 훨씬 더 풍요로워지는 거죠. 결국에는 지속을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처음에 들였던 공수에 비해서 너무 코딱지만한 이익 때문에 포기를 한다 이거네요. 부업으로 돈 버는데 시간을 팔아서 몸빵으로 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는 시스템형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초반에는 분명히 이제 시스템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몸빵으로 좀 하다가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 시스템으로 가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는데, 그 처음에는 왜 몸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시스템으로 어떻게 하면 구축이 되는지, 그리고 이런 차이점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은 제가 충분히 많이들 했긴 했지만, 만약에 네. 이 영상으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부업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몸빵형이 있고 반자동형이 있고 자동형이 있는데, 몸빵형은 내 몸을 써서 내 시간을 들여가지고 내가 이제 드린 만큼 이제 버는 거예요. 근데 이 금액은 아주 소액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몸을 쓰고 시간을 쓴 만큼 계속 정직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부업들이 어떻게 보면 뭐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도보배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게 많겠죠. 그리고 넘어와가지고 반자동형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몸빵형의 속성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자동화된 어떤 시스템들도 조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는 들여야 되지만 시간과 노력을, 그렇지만 이제 몸빵형보다는 들인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에 많이 하시는 뭐 블로그나 뭐 유튜브나 기타 등등등이 있겠죠. 네. 왜냐하면 아예 이제 유튜브 활동도 블로그 활동도 시간을 아예 안 들이는 게 아니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거니까요. 반면에 자동형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내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수익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 소득 세팅을 만드는 건데, 근데 이거는 처음에 이제 할 때까지는 엄청 고생을 많이 해요. 시스템을 세팅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고도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이제 뭐 책을 써가지고 인쇄 받는 건 당연한 거고, 뭐 PDF를 통해 가지고 전자책. 예, 전자책으로 이제 받는 것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이제 VOD 강의나 예, 그런 식으로 내가 그 아예 그냥 이제 시간을 더 이상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돈은 계속 들어와. 근데 이 시스템형을 저도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이게 길어야 1년이더라고요. 그렇죠. 길어야 1년이고 초반에만 반짝 뜨고 그렇게 또 다시 훅 떨어지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것들을 자동형으로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투자랑 저는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부자 아빠 가난 아빠가 고전이잖아요. 거기에 봐도 4분면 나오잖아요. 네. 예, 근로자가 나오고 사업가 유형이 나오고 투자자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자본 투자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노동자가 바로 자본 투자형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노동자가 자영업자 거쳐가지고 사업가 거쳐가지고 투자 소득형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투자소득형으로 이제 가기 전에 거의 근접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그 다동형 부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배당소득이랑 비슷한 원리거든요. 세팅을 해놓으면 계속 들어오는 거니까.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이북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 이제 그런 거는 반자동형이고요. 아, 반자동. 자동은 아예 그냥 책 써가지고 인쇄 들어오는 거나 세팅해놓고 그냥 자동으로 돈 들어오는 수익인 거죠. 아니면 이제 어떤 데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지분을 받았어요. 그럼 그 지분에 해당하는 배당이 계속 들어와. 이런 것도 자동형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업으로 번 돈은 열심히 투자를 공부해가지고 투자를 통한 그 패시브 인컴. 패시브 인컴을 계속 세팅해가지고 배당 소득을 계속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 문 대표님은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형 중에서 어떤 퍼센트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야 몸빵형이 훨씬 많았죠. 근데 그거를 계속 이제 줄여나가면서 지금은 이제 반자동과 자동형으로 많이 옮겨놓은 거고, 예. 그리고 이제 투자들도 좀 세팅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딴 데 가서 그럼 당신은 지금 어떠냐라고 하면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채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채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부채가 없는 거거든요. 의사결정에서 저는 저 자신을 믿지 않아요. 왜냐면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자꾸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순간에 어떤 감정과 어떤 압박에 시달려가지고 그릇된 판단을 하잖아요. 그냥 역사만 보고 데이터만 보고 그냥 되게 기계적으로 하면 되는데 역사를 참조하고 그 데이터를 참조해서 기계적으로 하려면 부채가 없어야지 저는 장기 투자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팅해 놓은 거죠. 대표님 저도 부채가 없어요. 아유, 굿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부채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저도 왜 부채가 없냐면 부채를 경험해보고 큰 위기가 몇 번 왔었거든요. 막 이자율도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와 이게 보통 의사결정을 제대로 못 내리겠더라고요. 또 다시 좋은 기회가 와도 이 부채 때문에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부채를 어느 정도 다 갚는 식으로 이제 갔었어요. 지금 정약용 대표님의 그 실제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초창기 컨텐츠 보면 저 혼자 그냥 이제 네. 집에서 하는 컨텐츠가 대부분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혼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거의 다 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랑은 또 다른 방식으로 나름의 어떤 일가를 이룬 분들을 초대해가지고 그분들 그거를 거의 골수까지 파먹으면서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이제 계속 했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계세요? 아, 저는 진짜 심플합니다. 저 이제 정말 많은 이제 저는 항상 네. 투자처럼 부업도 다 정리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부업도 포트폴리오를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그래서 몸방형들은 다 제거를 한 거고요. 반자동형은 이제 지금 저도 보시다시피 뭐 이제 책.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고요. 책. 아니, 책은 자동형인 거고. 그러니까 유튜브를 반자동형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동형 부업들은 저도 남들 다 하는 거 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VOD 강의도 이제 올해 시작을 했었고. 아, 그건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몸방형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그 제가 특강을 자주 나갑니다. 특강. 네, 특강을 자주 나가는데 특강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제가 사이버대에서 세종사이버대라고 거기서 이제 그 제가 강의를 해요. 교수님. 아, 교수는 아니고 그냥 이제 강사죠, 강사. 강사. 네, 강사로서 이제 그냥 지금 한 3학기 짜고 있는데 계속 이제 할 것 같은데 예,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의뢰가 기업이나 관공서나 이런 데서 의뢰 요청이 오면 하루 가가지고 그냥 특강 해오는 형식으로 근데 수익이 다 들어오는 거죠. 기업에서는 좀 싫어하지 않을까요? 부업을 자꾸 하라고. 요 강의는 어떻게 보면 유튜브 강의죠. 유튜브. 아, 유튜브 강의. 네, 유튜브 강의라 해서 그냥 강사로서의 그 문준이의 삶은 어떻게 보면 유튜브 일타 강사 느낌인 거고, 저는 이제 이 온라인상에서는 정약용 캐릭터를 통해 가지고 부업에 대한, 재테크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고, 또 개인으로서의 삶은 지극히 아이로서의 동네에서 이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슬리퍼 신고 그냥 이제 유의자적 공원에서 그냥 쭈쭈바 먹는 삶. 예. 그게 제가 꿈꾸는 삶이고 그렇게 살고 있죠, 지금. 네. 이게 실례가 안 된다면 좀 궁금한데 지금 꽤 구독자가 많으시잖아요. 아, 뭐 엄청 많지는 않은데 적당히 있습니다. 유튜브 수익은 어느 정도 되세요, 한 달에? 아, 요것도 제가 항상 그 가감없이 공개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유튜브는 드린 시간만큼 그렇게까지 수익이 네, 생각보다 안 나와요. 예, 안 나오기 때문에 뭐 잘 나올 때 예를 들어서 뭐 6, 700 나올 때도 있었죠. 얼마요? 6, 700 잘 나올 때요. 예. 근데 뭐 안 나올 때는 또 뭐 한 3, 400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러니까 고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렇다고 뭐 영상을 엄청 많이 올리는 유형도 아니고요. 매일 올리지도 않고 뭐 한 주에 뭐 한두 개 정도 올리는 거고. 예. 그런다고 봤을 때는 뭐 나쁘지는 않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뭐 유튜브 수익이 많지도 않다. 예. 왜냐하면 또 이거를 뭐 광고 많이 받아가지고 하는 유형이 있는데 저는 이제 광고 들어온 게 한 100개 넘었는데도 다 거절하고 광고 이때까지 3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광고 저거 다 소화했으면 저도 건물 한 채 샀겠죠. 근데 저는 이제 진짜 구독자님들과의 진정성이 더 중요하고 이분들이 진짜 변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광고를 계속 올리기 시작하는 순간에 이 사람의 정보들은 기존에 좋은 정보들도 다 광고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들까봐 일부러 다 정중하게 다 광고들을 상당히 많이 거절했고 구독자들이 진짜 도움될 만한 것들 있잖아요. 아, 이 광고는 이 사람들도 도움이 되는 광고야. 그러니까 돈 들어가지도 않고 혜택만 보는 광고야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그건 받았던 거죠. 그럼 본인 거는 광고 안 하세요? 이야기하면서? 제 것도 웬만하면 광고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소속사에서 되게 싫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를 개발해가지고 본인 거라도 많이 사달라고 이렇게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부담 주는 것 같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싫어하니까 미친놈이라고 할 거예요 진짜. 뭔가 철학이 있네요. 아, 왜냐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사는 거. 그냥 사는 거. 아니요. 행복하게 살아있는 그 시간들, 순간들. 예. 유튜브 하고 나서 많이 행복해지셨어요? 유튜브로서의 행복해지지는 건 없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 진짜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유튜브를 기술적으로 운영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봉사에 거의 근접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솔직히 말해서 좋은 정보 이제 나눌 이유가 없어 솔직히.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살려면. 그리고 진짜 어느 정도 채널 키워놓고 광고 이빠이 받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제 거 만들어가지고 제발 이것 좀 많이 사주세요 이러면 사실은 제일 저한테는 가장 행복이잖아요. 그럼 행복할 수 있겠죠. 돈이 많아지니까. 근데 유튜브로서의 행복은 진짜 어떻게 보면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예,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일상에서 행복한 순간들을 계속 보존해 나가는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것들을 하면서 사랑하는 시간을 지속하는 거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 행복을 나만 맛보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누기 위해 한 어떤 장치로서 대중과의 소통 장치로서의 유튜브인 거지 유튜브 자체로 뭐 대단하게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와, 뭔가 특별한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한테 화내시는 건 아니시죠? 아, 아니요. 이 저는 이제 화를 아니 저는 가끔 가다가 악플러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한 거예요. 저 어떤 악플이 달려요? 이렇게 잘 해주는데?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본인이 해보지도 않고 그냥 이제 뭐 막 이제 댓글 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3개월 해봤냐라고 저는 이제 대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해봐가지고도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면 찾아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진짜 그 왜 안 되는지 한번 분석하면서 우리가 한번 컨설팅하고 제대로 한번 해서 파이팅 해보자는 거예요. 3개월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난 그렇게 항상 말했거든요. 근데 3개월 진짜 꾸준히 하고 찾아온 사람 한 명도 없어. 3개월만 해보시면 달라질 수 있는데. 아, 좋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제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우리 문 대표님. 자, 그러면 이제 조금 현실적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예.